근데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재의 미국, 러시아, 중국, 특히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겠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솔직히요, 지금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밀덕이신 분 손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 적대적으로 지난 1년 넘게 지냈어요. 이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물론 이제 국제정치를 감안하지 않고 무기체계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종종 가끔 간혹가다 있는 밀덕분들하고 제가 사이가 더러운 거지, 대부분의 밀덕분들하고는 제가 사이가 좋아요. 간혹 이제 그냥 국제정치, 국제관계 다 개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무기만 몰라 졸라 센 거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드는 그런 밀덕분이 아니라면 저랑은 충분히 가깝게 잘 지낼 수 있는 밀덕분들이에요. 진짜로. 과연 그럴까? 자, 솔직히 오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다가요, 진짜 진심 졸라 모델명 하나하나 개노잼이더라고요. 솔직히 밀덕 아닌 이상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을 얘기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다로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요게 유튜브 영상에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올라가면 분명히 댓글창에서 왜 이건 얘기 안 하시죠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미사일 수준이 어느 수준일까요? 자, 이거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핵탄두를 전 세계에서 가장 조만하게, 소형화, 경량화, 100kg대예요. 100kg대, 110kg, 120kg 그 정도로 핵탄두를 작고 가볍고 소형화, 경량화를 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부터 쏴갈길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부터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위력부터 SLBM, ICBM, 그리고 요격체계, 사드 같은 거 있죠. 그런 요격체계까지 어떤 대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략적으로 폭격부터 요격부터 모든 게 양과 질적으로 다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진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다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군인들의 훈련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요. 워낙에 그 국방력에 국방비를 잘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이, 자주, 또 흔하게 사용할 예정인 ICBM입니다. 미니트맨 3예요. 미니트맨 3라는 ICBM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1970년도에 나왔던 ICBM을 그냥 개량해서 써요, 지금 이 미니트맨 3라는 거를. 근데 굳이 뭐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획기적인 ICBM이 나올 필요성을 미국이 못 느끼거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ICBM처럼 후려갈기는, 먼 거리를 쏴갈기는 거에 몰두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거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는 그런 거에 몰두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애초에 그런 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본인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 국가가 저런 ICBM을 쏴갈긴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선제 타격할 것인가, 스텔스라든가 레이더나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빨리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 그런 거에 공을 많이 들여요. 미국은 저런 ICBM을 주구장창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2023년 현대전으로 오면서는 그게 우선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미국이 솔직히 지금 운용하고 있는 ICBM만 따지면 러시아보다 구린 것도 있어요, 지금 ICBM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국방력과 전력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이란 국가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가 이런 국제정치적으로 안보 전략을 어떤 걸 하고 있는가도 전제로 깔고서 이거를 봐야지, 그냥 뭐 그 무기랑 무기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국가의 지정학적인 것도 봐야 되고 전술 전략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국가의 아주 그 기본이 되고 있는 독트린, 그리고 국가의 안보 전략, 이거를 같이 보면서 저 무기 체계를 봐야지 단순하게 이 무기가 더 좋니 많이를 따지면 안 돼요. 이제는 절대로 현대전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아시겠죠? 근데 현재 러우 전쟁 때문에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특히나 러시아의 육군력, 육군 전력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육군 나오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이제 국방력 같은 거를 육군
우크라이나전을 전제로 깔고 좀 더 보고 싶어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육군을 나오신 분들이 또 많고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육군력이 개처발린 것만 보고 아 쟤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만 날리면 끝나요 전쟁. 다만 쏴갈기면 자기들도 어마무시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전력을 지금 러시아가 안 쓰고 있는 거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육군력 투입해서 개처발린 것만 보고 그냥 러시아는 뭐 못 싸우는 나라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핵을 쏴갈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일단은 러시아를 욕할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 러시아를 제일 많이 욕할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욕하겠죠. 러시아가 핵을 쏜 거니까. 근데 중국도 욕할 거예요. 왜? 중국이든 미국이든 저그들 빼고는 핵무기가 다른 나라들에 없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얘네가 쐈어. 쏘자마자 쟤네 핵 쏜 거 봐. 세상에 이렇게 핵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구나. 우리도 무서워서 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핵무기 개발한다고 다 전 세계가 지금 명분이 없어져요. 핵무기 개발을 전 세계 국가들이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NPT라는 걸 만들어서 이 NPT를 명분으로 지금 국제평화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가지고는 있지만 쏘지 않잖아 지금. 국제평화 위해서 우리들도 감축해 갈 거야. 너네들은 진작부터 만들지도 마. 우리도 감축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NPT예요. 근데 저거를 핵을 쏴갈기는 순간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핵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이다.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자 러시아가 지금 사거리 1000km가 넘는 잠수함 미사일일 때요. 이건 좀 대박이었습니다. 보통 SLBM을 잠수함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거리가 1000km가 넘고 그런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잠수함에 탑재한 미사일도 1000km 이상 날리는 잠수함 미사일도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 그게 잠수함이 꽤 크기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잠수함이 쏠 수 있다는 거는 잠수함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되고 잠수함의 기술력도 좋아져야 돼요. 그 미사일과 함께 호환이 되게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러시아가 꽤 괜찮아요 사실. 물론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욕을 많이 먹는 국가지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런 다탄두가 없어요. 봐봐 요게 탄두예요. 요거 요 위에다가 다는 게 탄두거든요. 이제 화약을 넣을 수도 있고 폭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핵탄두를 넣을 수도 있죠. 플루토늄 같은 거. 여기에 근데 탄두가 하나 둘 많아봤자 3개 보통 그렇거든요. 러시아는 근데 여기에 15개까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ICBM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하나 자체가 날아가는 고도를 사드 같은 거가 레이더로 파악을 해서 떨어지는 거를 고도를 계산해서 요격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계산이 안 돼요. 왜? 미사일만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탄두가 가는 길에 15개가 우르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미사일 요격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드로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ICBM의 객기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가. 왜? 미국은 어차피 전 세계를 지금 초패권 국가가 되어 있는 러시아는 개기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저 초패권 국가를 넘어서는 무언가 아니면 저 초패권 국가가 짜증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개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계속 러시아는. 그리고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건 진짜 더럽게 못하잖아요. 근데 방공망, 대공망 이게 뭐야?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방어랑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방어는 사실 미국의 군사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방공망 하나는 진짜 쌉인정이다.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짜증나고 미워 보여도 일부러 뭐 억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방공망은 진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아주 대표적인 게 요거죠. 러시아의 S-400입니다. 그리고 S-300이에요. 이걸 S-300을 대공 미사일 하나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S-400도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런 장비들을 포함해서 S-300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도 요거 플러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S-400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S-400이다 이게 아니라고. 그쵸 드론은 좀 힘들죠. 야 그리고 이거로 드론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니? 이거 미사일 자체가 이거 얼마나 큰 건데 드론 몇 개 막으려고 요거를 쏴갈긴다는 건 단가가 너무 안 나와요.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저게 요격 미사일이.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맨날 매년 자랑하고 푸틴이 박수치면서 스크린에서 보면서
이러면서 너무나 자화자찬하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예요. 요게 실물 사진이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데 아방가르드라는 미사일입니다. 속도가 마하 27이에요. 마하 27. 이게 요격이 사실상 거의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마하 27이면 보통 극초음속이라고 하죠. 극초음속. 극초음속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으려면은 마하 5 이상 붙어요. 근데 얘는 마하 27이에요. 엄청난 초초음속이란 얘기입니다. 1마하가요 1초에 340m를 가요.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1시간에 1224km야. 1시간에 1마하가 이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27이에요 1분에 550km로 가요. 1분에. 그러면 1초에는 1마하가 340m니까 27마하면 1초에 9.18km를 갑니다. 9180m. 1초에 9.18km를 가요. 9.18km면요 지금 서울시가 끝에서 끝에가 대략 한 25km예요. 강서에서 강동까지가 25km인데 저 27마하로 아방가르드 미사일 지나가면 한 2.5초면은 서울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진짜로 1초에 9km를 쌩하고 지나갈 정도니까. 이거 외에도 러시아의 전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마하 25로 달리는 사거리 15,000km입니다. ICBM이죠. 둥펑 41. 가끔 이제 열병식 같은 거 밀리터리 퍼레이드 시진핑이가 이제 앞에서 막 이제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쭉 이제 지나다니는 거 있어. 그게 이제 둥펑 41이에요. 이게 방공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와서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은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적의 전투기를 방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찌되었든 방어를 하는 그런 망, 공중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중방어. 중국의 둥펑 41도 꽤 괜찮은 미사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국도 방공망 체계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왜 괜찮다고 평가받냐면 얘네한테 배웠거든요. 러시아한테 중국도 많이 배워왔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미사일 이번에 그 나로우 저번에 쏜 거랑 이번에 쏜 누리호 이런 거 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배워온 거잖아요. 러시아한테 좀 얻어오고 또 둘이서 좀 사부작 하잖아 요새. 좀 늦게 도입을 많이 했어요. 미사일이든 저런 방공망 시스템을 중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랑 서로 많이 교류를 했던 게 2000년대 말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국방비에다가 돈을 뿜뿜 투입하면서 러시아와의 이제 그 교역,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에 대한 교역이죠. 그런 거를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공망 체계 러시아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예컨대 뭐 천궁 같은 거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뻥궁 아니냐 저거 뻥궁. 왜냐면 이게 좀 가끔 뻥날 때가 있나 봐요. 아직도. 그리고 이 천궁의 다음 세대 같은 것도 개발 중이고 기술이 좀 완벽하진 않나 봐요 지금. 뭐 국방부의 발표를 100% 또 믿을 순 없어서. 왜냐면 국방부는 좀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또 있으니까. 그 러시아의 아까 말한 그 S300 있죠.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LSAM 요것도 이제 꽤 괜찮게 이제 운용이 되려고 하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운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아직은 실험 단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나라 있잖아요. 지금 잠깐 보고 갈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 대응 태세에 대한 시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뭐야? 뭐야? 정은이 탑건 봤나 보다. 야, 탑건. 저게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살짝 비틀거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게 비틀거리면 안 돼요. 이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올라갈 때. 저 영상에 나온 정은이가 이제 저러고 나왔던 영상 아세요? 인터넷에서 한동안 밈으로 저거 퍼졌었는데 언론사들도 막 보여줬잖아요. 저거 북한이 뮤직비디오 마냥 졸라 신경 많이 썼다. 저 탑건 보고 만든 것 같아. 저거 알죠? 저게 화성 17호 미사일인데 전문가들이 다탄두가 가능할 거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뭐 러시아처럼 뭐 10개 이상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3개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다탄두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분들께서. 자,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진짜 있는 거 맞냐 없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게.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 그게 더 이상 이제 이견이 없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핵무기가 있으나 마나 저번 시간에도 제가 미사일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쌌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뭐야? 리틀보이죠? 리틀보이. 요거 뭐야? 팬맨이에요. 팬맨.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리기 위해서 리틀보이와 팬맨을 쌌는데 저거는 쏜 게 아닙니다. 떨군 거예요. 쏜 게 아니에요. 저거는 투하를 한 거지 쏜 게 아니라고. 폭격기
나 큰 거 B-25인가 뭔가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떨군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대전은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스텔스나 레이더에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요격당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2023년 됐으면은 떨군다는 거는 그냥 생각을 접는 게 맞아요. 떨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저런 리틀보이나 팬맨 같은 핵무기 백날 있어봤자 이제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핵무기를 요 앞에다가 쪼만하게 달아서 탄두로 달아서 작게 만들고 소형화,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두 가지가 돼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ICBM에 탑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ICBM이 멀리 날아가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빨리 요격을 피해서 쏠 수 있느냐. 요 네 가지가 지금 굉장히 미사일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평가해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다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살짝 좀 몇 프로 부족한 거죠. 마지막으로 다탄두가 또 가능하냐. 다탄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저 러시아의 ICBM 중에 다탄두 10개 넘게 들어간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개를 장착해서 랜덤으로 팍팍팍팍 열 몇 개를 막 쏴갈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요 5가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 북한이 이 5개가 다 안 돼요. 북한도. 일단 북한은 요격을 잘 피할 수 있나, 얼마나 빠른가, 다탄두가 가능하냐. 이 3, 4, 5번이 1번은 그래도 많이 작아졌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작고 가벼워졌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3, 4, 5번도 가능하냐 지금 북한이. 저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저거를 빠른 속도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가. 요격을 잘 피할 수 있는 ICBM이냐, 다탄두가 가능하냐. 요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북한에 대해서. 현대전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육군력 중요하죠. 탱크도 중요하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미사일 체계를 지금 육군이 좀 운용하고 있잖아요. 달리 보면은 그 육군에 그냥 속해 있을 뿐이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육군력이라고 간다요가 지금 얘기하는 건 탱크라던가 우리가 전통적인 그 육군력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전에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기술력 그리고 공군력, 해군력 요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물론 육군력도 뒷받침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더더욱 우선적으로 요 1, 2, 3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레이더 그리고 위성 이런 걸 이용해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파악하고 선제 타격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단연 ICBM 요거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좀 북한보다도 못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요거 외에는 싹 다 개판입니다. 인민들 피와 살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요거 하나에 몰빵을 한 거야 북한은 진짜로 핵무기라. 그래서 요거 외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재래식 전력도 무시할 건 아니다. 왜냐면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일단은 붙어 있고 아무리 뭐 GOP가 있고 GP가 있다고 해도 휴전선이 있다고 해도 그게 그래봤자 몇 킬로나 됩니까?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상당히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대예요. 지금 북한이 진짜 짜증나고 재래식 전력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건드는 이유가 뭐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요. 북한이 저 ICBM 하나당 3천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 기당 387억 우리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안 비싼데요? 북한이라서 덜 들어간 거예요. 저거. 북한은 이제 인건비를 아끼니까 요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은 훨씬 더 비싸지 않았을까. 북한은 지금 결국에는 본인들의 생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 버티는 게 ICBM 아니면 SLBM입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 로켓, 미사일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SLBM은 대부분 잠수함 탄도 미사일인데 일단은 ICBM은 그렇다 치고요. 이 SLBM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잠수함은 일일이 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탐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잠수함 자체가 탐지가 어렵잖아요. 물속은 탐지가 어려우니까. 지금 2023년에도 잠수함의 위치를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잠수함에 탑재한 SLBM이 왜 머리가 아프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어. 슉
몰래 갔어. 슝 갔어. 몰래 갔어. 역 코앞까지 와가지고 슉 하고 꽉 싸갈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LBM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잠수함에서 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 SLBM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체계 관련된 뉴스 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핵. 그 다음 장사정포. 재래식 전력이죠. 뭐 서울 사정권 안에 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SLBM이에요. 요 네 가지가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잠수함 SLBM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짜증나고. 북한의 무기개발 역사를 보면요,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해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SLBM이라던가 ICBM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게 자극을 줘서 어그로를 끌려는 의도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지금 ICBM이 뭐예요? 사거리 5,500km 이상을 ICBM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남한에 쏘는 거를 ICBM이랑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ICBM을 북한에서 한국에 쏘는데 뭐 하려고 굳이 5,500km가 넘는 거를. 그죠? 그래서 ICBM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겨냥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정은이가 지금 요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탑건 보고 와가지고 이제 만든 뮤직비디오. 여기에 뒤에 있는 ICBM. 요게 화성 17호인데 요게 지금 평가가 되는 게 최대 15,000km까지 날아가겠다. 상당히 빠르죠? 사거리가 최대 15,000km, 속도는 마하 15에서 20까지 가능하겠다. 요 얘기가 나와요. 자, 북한 평양에서, 물론 평양에서 쏘지도 않겠지만 북한 평양에서 제가 거리 측정을 해볼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동부의 뉴욕을 찍어볼게요. 몇 킬로 나오나? 1926km 나옵니다. 11,000km도 안 돼요. 10,000km가 넘어가면 미국은 북한에서 사정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요 위로에서 날아가요. 요 위로에서.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는 보통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요 북극을 지나가지고 이제 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가까우니까. 아무리 근데 ICBM 뭐 이런 거 잘난 거 많아도요, 북한은 지금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을 때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미사일 개수가 저런 게 대단한 게 있어도 많지가 않아요. 개수가. 다만 이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저런 미사일이더라도 하나만 터져도 어마무시하다. 살상력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이를 까면 북한은 달표면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 부으면은 북한은 달표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해도. 다만 이제 한국도 엄청난 그 인명피해, 자국민의 사망과 엄청난 그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 수많은 경제와 빌딩과 건물들과 이 번화한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아쉬울 게 더 많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한 거죠. 요거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핵탄두가 일본하고 한국은 없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미중러는 다 있어요. 전략폭격기도 한국이랑 북한이랑 일본은 없어요. 미중러만 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내가 이제 잠수함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핵잠수함이 아닌 거랑 일반 잠수함인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운용할 수 있는 그 항속거리라고 하죠. 항속거리. 얘네가 이제 시동 걸고서 이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거리. 항속거리가 제한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항속거리 제한 없음, 영문으로 그렇게 써 있어. 그냥. 근데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거는 제한이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잠수함이. 한국은 SLBM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잠수함이 디젤이야. 핵잠수함이 아니에요. 미국은 둘 다 있고요. 핵잠수함 플러스 SLBM. 일본은 둘 다 없습니다. 중국은 둘 다 있고. 북한은 몰라요. 지금 북한이 저 SLBM을 잠수함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느냐. 핵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일반 디젤 그 잠수함에라도,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그 잠수함에라도 이 SLBM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기술력이 실제로 북한에게 충분하게 있느냐. 아니면은 100발 쏴갈겨 본 다음에 실험 성공 한 번 한 것만 찍어가지고 막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냐.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돼요. 북한은 아직은 SLBM이랑 잠수함 쪽은 좀 애매하다. 뭐 공격용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 다. ICBM은 일본이랑 한국은 없어요. 북한은 있는데 요런 상황이에요. 이 SLBM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수함에 탑재하는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잠수함이 적국이 판단을 파악을 못하는데 코앞까지, 앞바다까지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소나라는 장비 아세요? 소나? 물고기 탐지할 때 쓰잖아, 어선들이. 물론 저 어선들만 쓰진 않지만 이 소나라는 게 있는데 잠수함을 파악할 때는 이 소나라는 장비를 써야 된대요. 근데 바다가 보통 넓어? 그 잠수함은 빠가야 그 소나 쏘고 있는 배 근처로 가겠어요, 그 잠수함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재래식 잠수함 있죠. 핵잠수함 말고 옛날에 몇십 년 전부터 쓰던 그런 잠수함, 이 잠수함들밖에 북한이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런 재래식 잠수함도 대부분 항속거리가 10,000km가 넘어가요. 대부분 10,000km가 넘어가요. 대부분. 그래서 10,0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 좀. 근데 무시해도 돼요. 조금. 미국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저 재래식 잠수함을 좀 굉장히 긴장 빨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덜 신경 써도 돼. 왜? 배의 속도 알죠? 배의 속도를 보통 뭐라고 해? 노트라고 하죠. 노트. 1노트, 2노트, 뭐 10노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노트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10노트, 이 10노트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 같으세요, 여러분들? 1노트가 1시간에 1.8km입니다. 1노트가 1.8km를 가요. 1시간에. 야, 사람이 걸어도 1.8km 1시간 안에 가겠다. 자, 10노트면 1시간에 18km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뭐 장보고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잠수함인데요.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대부분이 20노트예요. 20노트. 그러면 1시간에 36km 가는 거야. 느려요. 엄청 느립니다. 여기서 다시, 자, 왜 이거 잠수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북한이 출발을 했다고 치자고, 잠수함이. 얘네도 느려 터졌어요. 자, 출발! 가까운 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앞에까지가 한 9,200km입니다. 20노트로 가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갔다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옛날에 뭐 일본 가미가즈처럼 뭐 생각하고 갈 거면 몰라도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9,200km래.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20노트가 36km라 그랬어. 1시간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36을 나누면 25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가는데 이거를 24로 나누면은 열흘 걸립니다. 가는데 열흘 걸려요. 10.6일 걸려, 가는데. 근데 AI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잠수함에 이 AIP라는 그 동력 시스템을 박아서 써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항속거리가 나와요. 10,000km 이상의 항속거리가 나오게 하는 게 이 AIP 덕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AIP라는 걸 이용해서 멀리 가게 하는 건데, 문제는 엄청나게 천천히 가야 그 거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AIP를 쓰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공시한 그 내용도 보니까 10노트도 안 나온대요. 최대 10노트야. 그래야 10,000km 이상이 나와요, 항속거리가. 그러면 1시간에 18km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계산해야 돼, 이제. 자, 9,200km인데 1시간에 18km예요. 그럼 511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24로 나누면 하루 며칠 걸릴지 나오겠죠? 21일이 걸립니다. 가는데 21.2일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없으면 미국이란 국가의 SLBM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이 설치고 다니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핵잠을 개발했다, 그럼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핵잠수함 얘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런 현실적인 게 또 있다. 그리고 잠수함 내부 보셨어요? 이거 우리나라 잠수함 내부예요. 이게 잠자는 곳이거든요. 통로가 요거밖에 안 돼요. 식당도 요만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 몇십 미터 좀 안 되는 거리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열흘 이상 처박혀 있어봐,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에 지금 핵잠수함 있잖아요. 미국의 핵잠수함이 뭐 제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처박혀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미국의 그 핵잠수함을 타고서 군복무를 했던 그 군인들도 조기 전역을 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병원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거를 뭐 북한이라고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좀 싶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잠수함 크기가 북한 같은 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근데도 힘들어하는데 저 좁아 터지는 데서 폐쇄공포증 안 오겠어? 돌아버려 진짜 저거. 지금 뭐 여러 나라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얘기를 들어보니 뭐뭐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고 국방력이 탄탄해지고 자주국방이 되기 위한 전제가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주국방이 가능하려면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를 상대로도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자주국방이 안 됩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상대로는 자주국방이 되겠죠. 근데 핵무기 있는 나라 상대로 자주국방 돼요? 맞다이 까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억지력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국방의 대전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얘기 좀 종합해보면은 일단 당연히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ICBM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SLBM,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단 이 잠수함도 웬만하면 핵
약잠인 게 좋겠죠. 그리고 요격이 힘들게끔 다탄두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좋겠어요.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근데 너무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건요, 우리나라가 참 도입하기 어렵고 지금 실현하기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만들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미국이 방해를 안 해야 하고, 중국이 방해를 안 해야 하고, 러시아가 방해를 안 해야 하고, 미국이 한국의 어떤 그 미사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꼭 좋게만 보지를 않아요. 최근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풀어줬지만 그 이유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도 한국이 ICBM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를 아마 계산하고 풀어줬을 것이다. 그것까지도 미국은 다 염두하고 풀어줬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꽤 걸릴 거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왜 그런 거 있잖아, 자주 독립 자주국으로서 자존심도 있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미국 니네가 뭔데 하냐, 그런 세상이 이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그런 세상이 온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현실입니다. 그거는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은 언제든지,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들보다 약한 국가들이 마음대로 지들 멋대로 하는 거를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구 역사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항상 이어져 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새삼 2023년 와가지고 그런 거 없다,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도 안타까워. 나도 우리나라가 자주국이었으면 좋겠고, 나도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개발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무기를 북한처럼 마음대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별의별 협박을 다 할 거예요. 진짜로 경제 제재까지 가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 옛날에 중국이 사드 보복했던 것처럼 중국은 사드 보복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도 쌍으로 보복을 해가지고 대기업 한 몇 개 도산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핵 개발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 같은 거 다 작살나고 있는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스스로 정부가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미국이나 중국은 사실 해낼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핵 개발한다고 자기들 그 실업자 되고 자기들 가족이나 그런 사람 다 굶어 죽든 말든 간에 다 참아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타이밍을 잘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논앤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컨 마티아스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